풍광 좋기로 소문난 제주도의 한 바닷가. 얼마 전부터 이곳에 출몰하는 유명인이 있다고 하는데. 방송국에 나왔는데요. 네네. 아, 그분요. 연예인이신 것 같은데 한동안 방송에 안 보시다가 요새 마스크 끼고 뭐 선글라스 끼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연예인이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참 재밌게 보고 참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여기 한 바퀴 연구 돌아요. 아,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 사람이 여기 봐요. 어디 가요 볼 수 있어요? 일로요 한 바퀴 영 돌아요. 여기 저기? 추억 속의 연예인 과연 누굴까요?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저 누구지? 그때 모래사장을 질주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는 모습. 아니 그렇게 뛰면 숨가쁘지 않아요?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잠시만요. 왜 다 가리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뛰어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 그래서 못 알아보게 하려고 내가 가리고 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등살에 운동을 못할 정도로 인기 스타라는데 대체 누굴까? 힌트 줄게요, 내가. 물고기야, 물고기. 네, 물고기인데 붕어 아니고 미꾸라지 아니고 쏘가리 아니고 빠가사리 아니고. 바다 여기 상어. 아, 여기 이거 아니고 우리 민물이 민물. 앞에 수염 요렇게 나 있고. 아니 이분은 메기 닮은 꼴로 유명했던 개그맨 이상훈 씨였군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기병장 이상훈입니다. 추석! 1981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상훈은 90년대까지는 광고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 스타였습니다. 있는 거야. 메기병장이라는 캐릭터로 이른바 대박이 났던 거죠. 이후에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러기 아빠로 또 인기 강사로 소식을 알려왔었는데 방송 활동이 뜸했던 사이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겨운 시간을 견뎌왔다는 이상훈. 그의 환한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눈물겨운 속사정을 만나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 제주. 이상훈 씨는 벌써 6개월째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살고 있다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오늘? 그러니까 너무 바라요. 나 진짜. 서있지도 못해. 날라가! 그가 찾은 곳은 한창 분양 중인 한 리조트 단지. 육지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청정 지역인데. 그래서 일단 저부터 소독을 좀 하고. 네, 손 내미세요. 네. 자, 소독기. 자, 실장님. 아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이상훈 씨는 아예 휴대용 살균 소독기를 들고 다닌답니다. 독채 펜션형으로 분양 중인 리조트.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온 건가요? 오, 잘 해놨네요. 네? 럭셔리네, 럭셔리. 난데없이 욕조에 들어가는 이상훈.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드는 게 매기 본능이라죠. 이거 다 금인가요? 금장입니다. 아, 금장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발코니. 장은 빼고 금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작은 발코니가 하나 있고. 집을 보러 온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제주도로 이사 올 계획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게 진정한 애국이다. 외국 나가서 돈 쓰지 말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가성비 높은 집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주도에 돈을 많이 쓰게 가게 하자. 그게 저희 모토예요. 한때 스크린 골프장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던 이상훈. 하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을 접은 후 강연가로 활동했지만 코로나19로 강연도 막혀버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제주도 전문 여행사를 시작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데요. 오랜만입니다. 꽤 됐죠, 우리?
한 10년 됐나? 10년? 10년까지는 안 돼. 10년은 안 되고 네, 8, 9년 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 와가지고 저녁 때 문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 좀 필요해요. 저기 한 몇 명 정도 들어가요? 900명. 대박이다. 가시죠. 가서 공연장 한번 보여주세요. 문화 공연까지 결합된 상품을 기획 중이라는데 7080 세대를 위한 추억성한 콘서트와 공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공연장도 텅 비어있는 상태. 메르스에 터지고 뭐 사드에 터지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에 터지고 걱정하지 마. 전 재산을 여기다가 지금 알았어. 다 날리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매기가 와서 이제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기회가, 완전히 공연장이 딱이잖아요. 딱이잖아. 차이든 타이든 메르스네 사드네 아주 그런 어려움을 고통하면서 이번에 또 코로나였는데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뭐지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공연장이. 그런데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활보 또 전문가들이 왔을 때 아마 제주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업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 가까워지고. 준비 잘 좀 해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 많이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돼. 아 우리 예. 매기 씨가 하신다면 그러니까 연못도 하나 파야 돼. 나 거기다가 자야 되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일이랍니다. 중국 사람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협력업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늦은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장기 렌탈해서 쓰고 있다는군요. 딱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숙소. 홀로 지내다 보니 숙소에선 딱히 할 일도 없다는데요. 적막함이 싫어서 숙소에 돌아오면 TV부터 켜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피곤하다. 근데 일이 있어서 좋다. 사실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방송하고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전국 지방에 지금 행사 다니고 강의 다니고 뭐 운동하러 가고 뭐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게 딱 끊어졌잖아요. 전성기 이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침이 많았고 행사에 공연에 강연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다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예요? 다 외국에 있는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보내려고 한 건데 아깝잖아요. 중간에 가서 또 내가 만약에 잘못되고 되면 포기하고 다 들어와야 되니까 악착같이 끝까지 생활비하고 싸운 거예요. 30년 전 가정을 꾸리고 일남일녀의 아빠가 된 이상훈. 아이들의 1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한 건데요.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요? 잔고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잔고가 있었죠. 얼마나요? 마이너스 뭐 그때 뭐 얼마였더라? 6,840원인가? 뭐 아버지가 마이너스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다 생활비로. 자신을 희생하는 게 가장의 숙명이라 여겼던 지난 날들. 자신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에게만큼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서 보내왔다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MBN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MBN인가요? 네.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그런데 어째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온통 이상훈 씨 물건들 뿐입니다. 그냥 막 주던데. 그렇죠. 지금 네. 혼자 혼자서. 네. 자녀분들하고 아내 자녀들은 이제 다 독립했고, 네. 그리고 아내분은 아내분은 미국에 있고. 네. 그러면은 아직 부부 관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얘기 안 할래요. 기러기 생활을 청산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는 이상훈 씨. 어지를 사람 하나 없는데 집을 비워둔 탓인지 먼지만큼은 잘 쌓인다는데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청소부터 하는 게 그의 일과랍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하고 싶나요? 그럼요. 기러기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기러기 생활이 그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와의 전쟁이에요. 네. 뭐 가족들 떠나보내고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그게 원만하지 않으면은 기르기 힘들어요. 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는데 혼자 산 지 15년이 넘어서면서 이젠 제법 살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적으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무려 15가지에 달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세요? 제가 그 2012년도 13년도에 큰 수술을 4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방송에 출연 못할 뻔했어요. 기러기 생활 7년 차,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대장암이 발병했고 담낭염 합병증으로 폐혈증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수술 끝나고 이제 마치 회복하는 그 회복실에서 거기 있었던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마취가 돼 있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해서 애들 보내고 그러고 유학 보내고 뭐해. 경작 수술할 땐 가족 아무도 없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고 내 욕을 막 하는데 야 그때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쫙 그러는 거예요. 남은 열심히 살아서 외국에 애들 자식들 보내고 막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은 그렇게 곱지가 않구나. 그때 굉장히 그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뭐 실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마취가 풀리는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목 디스크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후유증으로 개그맨에겐 생명과도 같은 목소리를 잃은 겁니다. 나는 개그맨인데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활동도 못하고 한 달이 됐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그러더니 이게 2-3달을 얘기하는데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됐구나. 그때서부터는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 이제 6개월에서 1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 생각도 나고 개그맨한테 목소리 뺏는 건 이건 사실은 이건 뭐 사실은 사형이죠. 사형. 영국 배우한테 관객 뺏는 거랑 똑같은 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만큼 힘겨웠던 시간. 다행히 6개월 만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후유증은 남았는데요. 몇 차례 고비를 넘긴 후 비로소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됐다는 이상훈. 건강에 좋다는 선식을 챙겨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유에다가 맛 괜찮아요?
맛이 없어요. 슬림 다이어트라 이거 맛이 없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목구멍으로 넘어와 목소리를 상하게 한다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 혼자였다는 겁니다.